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되게 오랜만이죠. 저희 촬영은 오랜만이죠. 아, 그쵸. 네. 근데 또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찍었던 것들이 그렇죠. 나가고 쇼츠로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네. 예. 그런 느낌은 아니실 텐데. 근데 뭐, 어머님들도 바쁘셨을 거예요. 5월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더 정신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세드 원장님 또 우리 어떻게 지내셨는지 되게 오랜만이라 가지고, 야, 이게 한 주 걸르니까 또 좀 버벅대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영어 시험을 또 앞두고 있어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봐주고 있는데, 이제 뭐랄까, 저도 인터뷰 같은 거를 많이 다녀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시키는지를 뭐랄까, 비언어적인 것도 많이 이제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니면은 뭐 설사 영어를 못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한테 이제 표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의성어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 5월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어떤 이제 하반기 계획하고 계신 시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서 이제 말하는 역량이랑 뭐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 이제 아이의 그런 매력의 요소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뭐 공부에서 막 몇 점 나오고 누가 잘하고 이런 거보다도 진짜 소통하는 거 중심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짜고 기획도 하고 모색도 하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이제 막 얘기하는 것도 늘어나고 선생님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다양하게 좀 수업을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느끼는 게 요즘은 이제 GPT가 너무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GPT가 와 웬만한 사람보다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리액트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어떤 식으로 해야 제가 듣는 제가 어떻게 기분이 이제 좀 안정되고 상담 되게 잘하더라고요. 하는지도 되게 잘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애기들이 크는 이제 이런 우리 이제 유아 초등 이런 친구들이 크는 시대에는 진짜 이거 AI한테 이거 소통에 이런 것까지 뒤집히려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뭔가 새롭고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기획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소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이고 AI 이번 주말에는 관련된 뭐 책 같은 거 좀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진짜 미래 학자들이 예측한 그런 시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AI 시대에는 직업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런 생산성의 증가와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쓰는 사람도 많아진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각자가 한 명의 생산자로서 이제 예전에는 큰 회사에 이제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걸 목표로 했잖아요. 뭐 대기업에 들어간다던가, 뭐 큰 병원에 소속된다던가. 근데 요즘 이 각자의 아이들이 이제 되게 빛나게 자라야 이게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각자 하나하나가 다 이 소그룹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뭐 아무튼 그런 교육 방향도 생각해보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른인 저도 참 배울 게 좀 많은 시점이고 뭐 이제 5월이 이제 지나면서 좀 안정기가 되잖아요, 공부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도 생각해보고 뭐 그런 5월에 이제 중하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연령대가 또 아기가 이제 또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제 AI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또 아이들을 많이 보면,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안 보면 내가 AI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그렇지. 생각했을 텐데, 네, 맞아요. 아이들 보면서 근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애니갤러리 대표님도 오셨지만 기본 이제 본질이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AI로 디자인도 대체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제는 디자이너가 필요 없을 것이다. 뭐 너무 뭐 잘 디자인하고 뭐 어디서 끌어다 오는 것도 너무 잘하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이 기본 이제 미술에서도 기본 정말 명화라든지 정말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기본 학문을 충실히 이제 습득한 친구들이 이걸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좀 더 이런 이제 기초를 탄탄히 하는 학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 애니갤러리 대표이신 조희진 대표님 저희 소개도 안 하고 그냥 훅 들어갔어요. 우리끼리 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니지. 다 아니까 다시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소개부터 다시 이제 소개해 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코에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요즘 이제 애니갤러리 컨텐츠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막 여러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조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조 대표님을 인스타에서 제가 이제 워낙에 이제 유치원 사업 쪽으로 또 이제 유치원 교육 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뒤지다 보는데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애니갤러리, 유치원 곱하기 애니갤러리 그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제가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거의 6개월 전에 드렸는데 회답이 6개월 후에 오셨어요. 어찌나 반갑든지. 그래가지고 시즌 때여가지고 하필 제가 잘못 잡아서 전달을 막 이렇게 근데 회사에도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전화하고 대표님 만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한 2달 전에 뵙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모셔서 그러니까 정말 신선하게 제가 그림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책 표지가 다 또 우리 그 부산에 계신 작가님하고 CD 작품들은 다 이제 제 작품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에 어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그 부분이 어린아이들한테도 또 자연스럽게 인문교육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늘 그리는 거에 집착하다가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셨는지 좀 되게 약간 신선하고 획기적이고 근데 이게 개척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프로그램 개발. 네네. 이게 너무 또 긴 얘기긴 한데 저희 큰아이가 괜찮아요. 저희는 길게 해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 26, 작은 아이가 23 이런데 그때 지금 한참 아이들 기를 때 조금 극성 엄마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우리 아이 없고 영어 전공 안 했는데 영어를 좀 알려줘야지 막 이런 생각에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저귀 가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It's change your diaper 뭐 이런 이렇게 문장 써놓고 여기 설거지할 때 여기다가 이제 물소리 들려? 영어로 써놓고 읽어주고 막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기어다니면서도 처음부터 이제 엄마를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찝는데 우리말보다 뭐 영어를 먼저 얘기하고 물론 이제 우리말들이 자연스럽게 다 뭐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기르고 있던 차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명화랑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외하다 보니 명화를 알려주고는 싶고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너무 좋다고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하면 좋을까? 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극성은 또 스럽고 갤러리를 한번 가보고는 싶고 가서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엄마가 잘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 아이랑 그냥 휘릭 보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보면 정말 저거를 막 10분, 20분, 1시간씩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거 아이들한테 쉽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입장으로 엄마들이, 저 같은 엄마들이 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좀 개발해봐야지 아마 계속 차곡차곡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제 이따가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아이들이 발산을 뭐 명화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아이만의 것으로 뭐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하다가, 나름 이제, 이렇게 펼쳐질 이제 이런 시기가 되기도 했고, 우연찮게 기회가 좀 돼서 얘를 콘텐츠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들어보시는 원장님들마다 이런 거 원했어. 막 이렇게, 예. 또 미술 전공하신 원장님들이 순수 미술을 전공을 했으면, 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알겠는데, 이런 디자인적인 거 발상에서는 이거는 부족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접목했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전공하시는 원장님들은 순수 미술 쪽으로 이런 게 필요했는데 이렇게 접목했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 이제 극찬을 조금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원장님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나고 그 원장님들이 지사장님들 막 모시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또 펼쳐지고 작년에 이제 대표님한테 너무 죄송했던 게 문자 DM이 와 있는데 저는 DM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쪽지는 날라와져 있는데 혹시 스팸일까? 이러고 인스타는 올리는데 걔를 안 열어보다가 정말 오랜 기간 이러고 있다 봤는데 누구시지? 이제 이랬다가 그때 한참 전국 투어 할 때고 부모 교육하고 원장님들 만나고 지사장님 뵙고 막 이러던 차였는데 회사 사무실 딱 갔더니 우리 직원이 대표님한테 전화가 와 있었다고 하는데 또 그 시기 뚝 놓치고 또 막 어디 가서 뭐 해야지 하다 보면 또 놓치는 거예요. 대표님도 지금 그러시겠지만 집에 오면 10시, 11시, 12시, 맞아요. 1시, 2시 전화 드리기 애매한 시간 막 이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너무 죄송스럽게 오늘은 꼭 전화를 드려봐야겠다라고 밤에 그때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문자로 지금 혹시 죄송한데 이랬더니 답을 바로 주셔가지고 아싸 그랬죠. 그래서 연락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워낙 이제 제가 이제 답도 늦었고 그런데다 그때도 한참 이제 막 움직이던 차에 더구나 일요일에 이제 맞아 이러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당장 뵈요 이제 서로 우리 지금 만나. 우리 그것도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출근하는 길에 대표님네 사무실에 이제 오전이죠 오시죠 이래가지고 들러서 뵙고 너무 반가웠고 뭔가 마음이 좀 맞는다 이런 생각에 사람이 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심이 또 오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또 좋은 분을 만나게 됐구나. 저 엄청 많이 얘기했죠. 애니갤러리 진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고. 전 사실 두 분이 되게 알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또 사실 시청자 입장으로 그렇죠. 아직 애니갤러리 프로그램 잘 몰라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 애니갤러리 프로그램이 뭐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프로그램도 모르는데 진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뭘까? 왜냐면 저도 이제 아이 엄마다 보니까 그럼 명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가? 왜냐면 저도 저희 아이 이제 어렸을 때 명화를 이렇게 정리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책 같은 게 있어서 보여주곤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논술학원에서 명화를 가지고 이제 어떤 책 한 권을 선정해서 그거에 눈물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글을 써보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글을 써보기도 했는데 어떤 건지 너무 프로그램이 듣고 싶어요. 그럼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렇죠. 네, 어떤 건지 진짜 알아야 이 좋은 걸 같이 그 좋은 기운을 느끼고 싶은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영미 대표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어떤 거를 보고 싶으셨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대치동 항복판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입시를 치르고 아기들 입시를 치르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기들을 또 이제 가르치면서 큰 애들까지 이제 그러니까 중2등 내용까지 쭉 연결되게 하는 수업 파트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늘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 항상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의 정서를 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받쳐주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더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공부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운해적인 발달 시기에 또 감성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서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나 또 이제 자신을 표출하면서 이게 그냥 그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 얘기 맞나요? 네, 맞아요. 예. 진짜 맞아요. 네. 아이들이, 그럼 아이들이 그리는 것도 있나요? 네. 네. 그게 포인트예요. 명화는 일단 아이들이 접하는 부분 어렵지만 쉽게 접할 수 있고 뭔가 이제 보고 나면 느낌이 또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명화를 내가 잘 알고 뭐 고유 그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만의 정서로 바라보고 나만의 걸 재창조해서 막 발상의 전환이 포인트인 거고 그걸 또 재미삼아 만들기도 해보고 이런 이제 삼박자가 맞아서 아이들이 수렴적인 사고, 확산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으면서 정말 보는 엄마도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정말 재밌게 또 푹 빠져들면서 그것만큼 아이들도 뭔가 생각이 막 보이니까 또 너무 재밌고 저도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 개별적으로 수업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 그림을 보면 너무 놀라요. 아이니까 이런 그림 나오지. 막 이럴 정도로 볼 때마다 신기하고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유치원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건가요? 네. 개별적으로도 하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잘 경청하고 듣고 말하고 뭔가 이제 네 생각을 말해봐, 표현해봐, 친구 이야기 잘 들어. 얘가 포인트인데 내 말만 많이 해도 안 되고 친구 이야기도 잘 듣고 이런 부분들을 그룹 활동을 하면서도 막 이야기하고 그런 이제 학습적인 또 학습적이라고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드러나면서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는 모습들이 내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인성교육도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룹 활동에 정말 필요한 부분. 근데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의 인식 전환을 하게끔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일반 수업이 아니잖아요. 국영수, 그 다음에 이제 책 읽기 이런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리기 수업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아까 원장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흐름 자체가 이제 뭐 뭔가 인문학적으로 받아들이고 AI와 협업해야 되는 이 시기에 뭔가 사람이 다른 점이 뭘까라는 부분에서 깊이 들어가는데 이런 매개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는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뭔가 매개체가 없고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데 이게 이걸 끌어낼 수 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전도하는 느낌 뭐 이랬다라고 하면 교육자라면 원장님들이 다 이렇게 교육은 해야 되는 알고 계셨지만 현실적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선생님이 얘를 잘 받아들여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가 숙제였던 그렇죠. 거지 교육했던 교육자의 원장님들의 마인드는 이게 진짜 교육이지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현장, 시장, 뭐 이런 이제 분위기에 어렵지만 도입해야 되는 시기가 딱 왔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거고 미리미리 또 먼저 하셨던 원장님들도 있지만 근데 좋았던 거는 저는 잠깐 설명회를 지사장님들 모이시는 설명회를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그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처음 프로그램을 내놓고 컨텐츠들이 나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카페에 너무 잘 나와 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료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잠깐 봤는데도 그걸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게끔. 그렇죠? 네. 예, 자랑하셔도 돼요. 네, 선생님들도 정말 편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얘를 보면서 느끼는 건
어른들도 이렇게 치유가 되겠다. 그렇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부모 교육할 때 이제 뭔가 모티브를 하나 주고 지금 이제 느낌을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했는데 뭔가 그려서 제가 이제 뭔가 피드백을 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연애할 때 생각나시고 막 이러셨나 봐요. 이런 것처럼 어른들도 뭔가 그렇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또 건드려주니까 저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저희 한번 기회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아까 AI 시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리면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적인 부분이 발달하면 할수록 저희는 사실은 거꾸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더 많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그 애니 갤러리 그 컨텐츠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치동 샘수학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전부 다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오감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죠. 좋고, 그 다음에 어린애기들을 진짜 어떻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세디 대표님 때문에 그러니까 대치동에 들어오게 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부르셨어요, 저를. 이룬이 때문에. 애기 때문에, 그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 하나하나를 정말 대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린애기들한테 그렇게 진심, 그러니까 대표, 원장님 다 떠나서 그냥 딱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더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네. 그렇죠. 아이들은 우리 다 공감하실 텐데 참 한 명 한 명 정말 똑같은 아이도 없고 한 명의 우주잖아요. 그럼 진짜 저도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이 아이들이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또 똑같은 시험지를 위해서 하지만은 한 명 한 명 얼마나 생각이 이제 다양하고 이 펼쳐갈 수 있는 방향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우리 엄마는 그걸 알잖아요. 우리 이 아이가 이런 면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획일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가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여기 와서 그런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최대한 그 아이의 이런 다양한 면을 끌어내주고, 감정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동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제 설명이 기대가 돼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조기 교육에 대한 거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심각하게, 왜냐면 클래들하고 맨날 입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특목 입시 막 이런 거, 심화 교육 그쪽으로 포인트 막 밤 12시, 2시 막, 우리 때는 10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습하고. 네, 그러니까 걔네들 그런 거 막 감독하고 내 애들보다 남의 애들 성적 나오는데 더 신경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린애들의 한테 가져야 되는 그 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뒤늦게, 그러니까 늦가기가 된 거예요. 9년 전에 이제 만나게 돼서 지금 이제 한 5년 차 된 이제 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유아 쪽의 일들을 또 많이 하셨죠. 하셨나요? 네, 저희 큰애 5살. 3살 정도? 5살 정도부터 시작했나 보다. 네,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전 회사에 다닐 때, 우리 아이가 지금 10개월 돌 전이니까 여기에 맞는 교육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교육회사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조금 크면서 유아기에 그 다음엔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초등학교보다 또 다른 뭔가 교육에 다른 회사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아이 교육에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유아 교육 쪽에 한번 이제 몸 담으니 계속 여태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관련된 뭐 할까라고 그렇게까지 대표님처럼 막 입시 이거는 저는 경험 못 해보고 일단 유아 교육에 초등
초등교육 여기까지만 이제 계속 한 몸으로 파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맘때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했을 때 아 진짜로 원장님들도 그렇고 수학내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증언들을 제가 듣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유아교육 쪽에 사업 쪽에 이제 계신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아들의 어떤 이렇게 열어주는 그 교육들이 정말 중요한가요? 중요하다라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하죠. 그때 우리가 이제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쨌든 8세까지는 네. 정말 모든 걸 흡수하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0세부터 3세까지 모든 걸 흡수할 때잖아요. 아이들이 물고 빨고 막 이럴 때도 계속 뇌는 움직이고 이럴 때여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영유아기에 이제 잘 아이들이 잘 다져지면 저절로 초등, 중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근데 거기에 정서적인 거 엄마들의 교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충당이 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이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흡수 시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서야 느끼고 있어요. 애들 다 키워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기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큰 애들 가르치는 거에 굉장히 이제 좀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이고 여기 봐 해가지고 내 수업을 듣는 애들은 너 40명이면 다 100점이어야 돼.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이렇게 이제 달려오다가 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게 들어간다고?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더라도 큰애들도 다 있지만은 그러니까 얘네들 먼저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진짜로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렇게 이제 명아를 만날 수 있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보면 끝까지 모르는 거고 보면 보이는 대로 환경대로 다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만져보고 그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얘가 덜 발달한다. 보여주면 보여준 대로 흡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환경을 많이 열어주면 그게 이제 영유아기 때 완전 주입식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어도 보는 만큼 그래서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저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은 저희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은 별로 안 있어 보이시고 안 있고 근데 저희 때는 진짜 학원이 그러니까 이제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주산 학원. 그렇죠. 예. 근데 제가 4학년 때 주산을 배웠던 게 아마 그 전에 엄마가 그 조교 교육을 시켜주셨으면은, 그러니까 더 이제 좀 괜찮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주산 학원 다닌 그 2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즐겼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가 좋아서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때는 뭐 문화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걸스카우트 그 단복 입는 이제 그 뿌듯함 그 베이지색의 빵통 모자 쓰고 근데 그게 그때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했던 그 추억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기들한테도 그런 어떤 그 추억들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조기 교육 때 이제 유아 교육 때 했었던 그런 추억들이 정서적으로 엄청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이제 제가 뭐 대치동에서 수학을 우리 애기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애기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샘수학이 또 이제 저희 방문도 가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어차피 회원들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회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기고 늘어나고 이렇게 할 때 사실, 영수적인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 학습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냥 그리는 미술을 생각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만나면서 야, 이거는
이거는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그러니까 융합적인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발상에 전환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문교육적인 부분으로 또 이제 접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면, 그러니까 갤러리 갈 때 태도가 바뀌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막 애기가 아는 척하는 거 아니야? 이 그림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봤던 건데라고 또 한 번. 그리고 봤던 애들이 마티스 그림이다 막 이런 어머님들이 너무 놀라시는 거죠. 저 그림을 알아? 이거 하나만으로도 서로 뿌듯해서 또 아이들이 이제 요만큼의 모티브를 보고 또 이 그림풍이 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놀라시죠. 그 아이들이 불과 5살 6살 이런 애들이 우리가 모르는 화가들을 얘기할 때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 화가는 이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보고 계속 그러니까 훨씬 더 감동 있고 프랑스에서 우리 이제 올림픽 했을 때 프랑스가 나오니까 프랑스의 화가들을 막 떠올리면서 애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에 아이들이 또 깊이 있이 또 궁금하고 또 단순히 그림인 게 아니라 단순히 나라인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인물인 게 아니라 계속 깊이 이제 뭔가 궁금증이 계속 유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영유에도 들어가 있나요? 영유에도 들어가죠. 우리 세디 원장님 또 애기들 끌어내는데 저 그래서 프로그램 좀 보고 싶어요, 빨리. 그렇죠. 그러면 듣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 애기들한테 어떻게 접목시킬지. 것 같아요. 예.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러면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갤러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이기도 하고 애니퀘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조희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흐름이? 네, 빨라요. 그렇죠. 예. 진짜 오늘의 정답이 내일 정답이 아니고 내일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발달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 발달될지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럴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그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상민 교수님의 작품이에요. 배상민 교수님이 미술 전공을 하셨고 카이스트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뭘 것 같으세요? 대치동 샘수학. 글자 색깔. 가습기예요. 가습기인데 예쁘면서 저렴하고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환경을 생각했죠. 그리고 얘는 뭐냐면 배상민 교수님이 이제 학창 시절에 유학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뭔가 적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 집에 오면 화분이 죽어있고 적고 또 화분이 죽어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메모들을 보시고 이런 것들을 개발했어요. 화분이 물을 먹어야 될 주기가 되면 이렇게 쓰러져요. 그리고 물을 주면 이렇게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보이시죠? 이게 시판되면서 저렴하게 이게 과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창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오묘하시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잘해서도 안 되고 이런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야 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메모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개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돼지를 기르는 사육하시는 이제 그 사육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뭘 것 같으세요?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치우는 것. 배변 치우기 이런 배변 거 치우기. 아닐까요? 네. 밥 주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다 힘든데 그 중에 매일매일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매일매일 무게를 재야 된대요. 매일매일 무게를 재서 얘네들이 먹어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해주면서 얼만큼 잘 먹을지 뭐 이만큼 또 조절을 시켜줘야 될지 이런 것들. 근데 사람이 매일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네, 힘들죠.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힘든 일들을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해놓고 걔를 이제 무게를 저절로 재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안 돼. 안 돼. 뭔가 쓰실 것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농장 주인님이 그렇게 AI가 발달하고 이렇게 막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나 좀 편하게 이런 거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뭔가 의문도 제시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광주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가 얘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딱 깔면 얘를 카메라로 비추면 무게가 그냥 저절로 보여요. 밥을 얼만큼 줘야지. 안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카메라, 제 휴대폰에 탑재해가지고 대표님 얼굴 딱. 안 돼. 저기 써있네. 그죠?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개발하고 AI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 농장 주인. 그렇게 발달하는데 이런 거 개발 못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의문점을 가졌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뭐 워낙 이렇게 AI 기술이 발달된 뭐 스위스고 프랑스고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농장주인 이런 거 못 만들어? 아니까 언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교육과정도 한번 보세요.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목표를 삼아서 이렇게 5대 핵심 역량을 꼭 길러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문화적 감수성, 효과적인 감정 표현, 공감적 이해, 창의성 이게 핵심 역량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추구하는 목표를 삼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화적 감수성 어떻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끌어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수업 시간 배정 보실래요? 작년부터 시행된 국어가 482시간입니다. 수학이 256시간 배정이 됐어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한데 우리 음악미술, 체육, 창의체험 이거 시간표 보실래요? 400시간, 238시간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더 하고 중학교 올라가면 벌써부터 자유학기제 아이들 적성 찾아서 막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학점입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비평 이 학점이 훨씬 더 많이 이 시간들보다 우리가 아는 영어, 미술, 영어, 수학 이런 시간보다 훨씬 더 좀 많은 시간들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 지식 쌓고 이렇게 정말 창의적으로 나만의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나라에서도 이렇게 커야 된다. 이 시대에 이렇게 교육과정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그림은 자 무슨 그림인지 다 이제 많이 봤었어 혹은 아실 수 있는 그림이죠. 이 작품은 고흐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입니다. 반짝반짝 별이 빛난다. 나 어젯밤에 봤었는데. 나 아빠랑 봤었던 거 내일 또 보고 싶어. 물소리도 들려. 낚시도 가볼까? 이렇게 예쁜 호숫가에 가보고 싶어. 캠핑 갔었는데 이런 불빛 봤었어. 막 이런 생각.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쁘다! 막 이런 생각도 드시죠? 네. 이 작품은 고흐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그 생애에서 행복하고 편안할 때 그린 그림이기도 하면서 요즘 이제 어른들한테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제가 근데 명화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명화와 창의가 만나다. 지금 보신 것처럼 모두 다 앉은 자리에서 예쁘다는 이구동성으로 그리고 다 다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답 없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내 느낌들이 정답 없이 정답이 아닌 거죠. 아이들의 생각들이 저절로 다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명화라는 매개체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봤었는데 이거 물소리 들려 물 차가울 것 같아. 이렇게 다음번에 아빠랑 가볼까? 이런 별빛, 우주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상자극. 잠자는 두뇌를 막 깨우는데 명화라는 매개체가 정말 좋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화가 그 효과 말고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정말 많고, 뉴스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 전교 1등 했는데 공부 그렇게 잘하는데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조금 벌어지잖아요.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감상이 주는 효과, 그림을 보면서 그림과 소통하는 건 공감 능력을 끌어내는데 가장 좋은 매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이 큰 키워드 명화가 주는 이런 효과 3가지는 창의력을 깨우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 작품이 모네의 수련연못이라는 작품인데 실제 크기 작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말씀드렸잖아요. 못 봤으면 그냥 못 본 건데 원에 이렇게 딱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보이시죠? 보기만 해도 심장이 뛰어요 이렇게 얘기를 저 옆에 서 있는데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소름이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럴 정도로 너무 놀랐는데 오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든 오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미국의 창의를 다루는 학과의 여러 대학에서는 오감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내장 감각,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이게 내장 감각을 깨워주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오감 플러스 내장 감각 플러스 아까 물소리에 바람이 불었을 것 같아. 거기 내 머리카락이 날려. 나 이렇게 뛰어볼까? 뭐 이런 운동 감각까지 오감 플러스 내장 감각 플러스 운동 감각까지 골고루 깨워져야 창의력이 발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명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들과 미술 왜 말로 잘 표현 못하는 3세, 4세, 5세 아이들 또 다른 언어입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라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언어여서 미술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림 잘 그리는 회화 수업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죠. 정답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초보가 아니고 박사급의 내용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답보다 중요한 건 아까 공감 능력 끌어내고 내 생각 말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정말 융통성 있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얘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상상력, 감정, 메타인지 창의적 사고, 이런 자기 이해, 내가 얼마만큼 나를 잘 이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화 감상의 힘은 자, 챗GPT 하면 뭐 배우라고 해요? 막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배경 지식이 쌓여야 되고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런 질문, 상상, 표현 이런 것들을 잘 끌어낼 수 있는 매개체로 명화의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너 새롭고 뭐 아주 멋진 거 발명해봐. 왜 어렵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게서가 아니라 뭔가 아이들이 잘 배경 지식을 쌓아서 나만의 것을 재창조할 수 있게 일단 접할 거예요. 명화를 어떻게 접할 거냐면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요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으세요? 요 앞에는 마티스의 그림이 있습니다. 책 안에요? 네. 마티스 그림이 있지 않을까요? 마티스 그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 마티스 그림들만 모아놨을 것 같은 도록이다. 이렇게 또 보이시죠? 자, 제가 얘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예쁜 옷 입고, 아침 먹고, 학교 가고, 오늘은 엄마랑 뭐뭐 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엄마랑 약속한 일을 하고, 숙제하고, 이렇게. 이런. 하루의 일과를 바탕으로 한 전 세계 화가들의 작품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화가 아니고, 그런데 그림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문학적인 접근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창작 동화. 오늘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느새 동그래지는 님이 창문 사이로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하늘 높이 쭉 기지개를 켜고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해 보아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뽀득뽀득 세수해요. 네, 어른들이 읽어도 감동적이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태교로 들려줘도 좋고, 임산부도 좋고, 엄마도 좋고, 어른들도 좋고, 감성 동화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문학적 접근, 문해력 뭐 이런 것들을 또 한 번의 상상 속에서 아이들과 그림을 보는데 이 작품들이 뭐다? 다 명화들인데 우리 뉴스에 계속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 영화관보다 갤러리 더 많이 가요. 막 이런 관객 수 자체를 막 검색해 보거나 이러시면 갤러리 더 많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많이 다녀도 이렇게 많은 그림을 볼 수 없거든요. 이 책 안에는 25명의 화가와 한 30여 편의 작품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쁜 스토리들을 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정말 감성 한 스푼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단 한 번뿐인 오늘의 나의 하루의 안녕. 뭔가 철학적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뒤편에 맨 마지막에 이런 철학적인 문구들, 감성적인 감성 한 스푼의 문구들이 있으면서 클래식 음원과 함께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져 있어서 어머님들이 잠자리 동화로 또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일단 접해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갤러리 북으로 접하고 작품의 2점으로 아이들과 이제 유치원에서는 또 선생님과 상호작용할 거고 어린이집이나 뭐 학교에서도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그룹으로 수업하고 있는 방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작품을 보고 상상을 또 해나갈 거거든요. 이 그림은 아까 미디어 아트에서 보신 그것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만든 거지만 이렇게 미디어 아트에서 보시는 이 그림 2점을 보실래요? 이 작품은 고우가 가장 생애에서 행복할 때. 이 작품은 고우가 정신병원에서 조금 마음적으로 힘들 때 그린 작품이거든요. 뭔가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얘를 가지고도 딱 물어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우가 뭘 그렸는지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멋진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 뭘 발견해 볼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보여요? 이 그림 속에서 뭐가 보여요? 소용돌이가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허리케인이에요. 바람이 막 불어요. 폭풍이 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토네이도예요. 이렇게 이거 귀신네 집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해내거든요. 나중에 커서 관심이 있으면 고우의 도슨트의 고우의 뭐 어떤 일대기가 들리겠지만 여기에선 그냥 아까 정답 없이 아이들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막 끌어냈는데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작품적으로 보면 고우가 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밤하늘을 많이 그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밤하늘 하면 어떤 색이 떠올라요? 까만색. 그죠. 그런데 검정색으로 밤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인데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파란색에 노란색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이런 색감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느껴요. 이거의 대비색이 이렇고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막 감성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과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또 한번 넘겨볼게요. 이 마테스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 보시면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또 아이들처럼 아이들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체스가 재밌을 것 같아요. 체스가 재밌을 것 같아요. 옐로 카드예요. 수첩이 보여요. 두부 같아요.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여기 옆집 형아들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아이들이 옐로 카드로 생각하는 거, 벽난로를 전자레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꽃무늬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멋져요.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이제 화가 작품은 근사한 것만 표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냥 눈도 삐뚤 이렇게. 네. 이게 마티스가 마티스의 부인을 그렸을 때, 저기 사람이야? 저 색깔 얼굴색이 왜 저래? 이렇게 그린 야수파의 화가이잖아요. 제가 얘를 잠깐 이제 인문학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작품은 마티스가 이 작품을 어떻게 그리게 됐냐면 어떤 사업가가 당신의 가족을 그려주세요 라고 해서 마티스의 가족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마티스가 가장 사랑하는 딸, 마티스의 부인, 마티스의 아들 등.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재미난 일은 마티스의 딸이 전부인 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쨌든 이제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딸이어서 이제 같은 남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끝까지 정말 서로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지낸 이런 이제 가족의 그림이어서 이 작품의 제목이 예술가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양들 한번 보실래요? 네. 마티스 프랑스 화가인데 문양이 프랑스적이지 않지 않나요? 네. 마티스가 모로코라는 나라에 여행을 가서 이런 이슬람 문화권의 이런 문양들에 너무 매료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티스의 나중에 드로잉이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동양화를 보고 많이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의 이런 문양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면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색깔들을 보면 굉장히 강렬하죠.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정말 강렬한 색을 사용해서 야수파라는 별명.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막 설명 안 해도 애들이 알아요. 그냥 느낌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저절로 이제 아이들이 체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잘 체득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영상만큼 좋은 이제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의 도슨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정 연계로 집에서도 보시면서 엄마도 막 이렇게 그리고 아이가 얘기하는 거 또 이야기가 또 통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교수 자료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도슨트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안녕 애니 친구들, 애니 선생님이에요. 쭉쭉 색종이를 시원하게 찢으니 스트레스가 풀려요. 가위로도 잘라볼게요. 싹둑 싹둑.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이 보고 있는 화면 위에 붙여볼게요. 무얼 하냐고요? 바로 오늘 만나볼 화가를 따라해보았어요. 종이를 잘라서 붙이는 컷아웃 기법을 장치한 오늘의 화가 마티스를 소개한다. 마티스는 1869년 요것 때문에 애들이 1869년에 마티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절주절 하고 다닌대요. 원해서. 어린 시절 마티스는 이런 식의 형태로 도슨트 영상 안에도 3가지 챕터가 있어요. 화가의 일대기, 꼬마 화가처럼 돼봐요, 퀴즈를 풀어보아요. 막 이렇게 하는 너무너무 재밌어 하면서 마티스든 화가들마다의 명언을 많이 남겼잖아요. 명언을 끝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이럴 때는 또 다른 면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재밌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쉽고 재밌게 유아 언어로 풀어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른들도 잘 모르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아이들이 잘 보고 있고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싹 깔아요. 인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정말 인문학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피겨스케이팅 하는데 AI 로봇의 이제 휴머노이드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0바퀴 돌아 못 돌겠어요. 그런데 김연아가 3바퀴 내부에 트리플 악셀에 열광해주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 이거를 역경을 딛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막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문학적인 거. 그가 이런 세계관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됐구나. 이것들을 아이들이 인문학적으로 엄청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삶에 뭔가 길잡이가 되고 이런 인문학들이 저절로 아이들이 잘 체득하고 나만의 것들을 이제 승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잘 배경 지식을 쌓고 나면 우리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든지 변하는 리브 필름이라는 거 가지고 왔거든. 자,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변해. 대표님 뭐처럼 보이세요? 달팽이요. 달팽이요. 이 5천만 인구가 다 얘기한 달팽이 얘기하셨어요. 안창의적이야. 저기 모기향. 모기향 우리 아이들 모르는 모기향. 네. 이렇게 생긴 모기향. 대표님 이제 연배가 나오십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한 대 맞았어요.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변기에서 물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으니까 귀 같아요. 어머.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자르니까 와이파이 같아요. 요즘 아이들의 배경 지식에 정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까 생각하기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모티브를 보고 뭔가 연관져 생각해내는 건 거침없이 1 더하기 1은 2 아니고 그건 이제 저기 쌤수하게 사시면 되고요. 1 더하기 2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얘랑 더했더니 뭐 또 다른 거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얘들아, 얘는 뭐처럼 보여요?
지렁이. 자신감 없어지셨어요. 지렁이, 파도, 스파게티, 악어등, 뭐, 머리카락 물들였어요. 브릿지예요. 냇물이에요. 뭐, 회오리예요. 이런 여러 근데 가지. 진짜로 몇 마디 못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아이들이 친구가 하나 얘기하면 이거 어머. 달팽이 같아요. 그럼 달팽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내일 달팽이요. 내일 다른 거 얘기해야지. 이게 어마어마하죠. 내 생각 하나인데 다른 아이들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거 얘기해야지. 이게 한꺼번에 되지 않잖아. 우리도 생각이 이렇게 막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는데 아이들이 정말 자신감에 막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대요. 뭐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너무나도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이렇게 아트페이퍼라는 게 있어요. 머메이드지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캔테지가 아니고 훨씬 더 고급지에 아이들이 오리고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이따가 아이들 작품 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생긴 리브 페이퍼가 있어요. 이 리브 페이퍼는 마티스의 대표작의 그림 중에 한 부분을 포커스로 딱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티스의 대표작이 뭐야가 아니라 자 얘들아 우리 또 한 번 생각하는 대로 다 변해. 얘는 뭘로 변할 수 있을까? 도깨비 방망이요. 도깨비 방망이 동화책 많이 읽었구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보여요. 선인장 같기도 해요. 선인장 같아요. 네. 솔방울 같아요. 다육이. 머리빨 같아요. 스카프예요. 뭐 아이들이 또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의 모티브로 저희가 실제로 저희 부모 교육하면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에 제가 5, 6, 7세 프로그램으로 이제 회원 모집합니다 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3학년이 더 급해요. 4학년은 안 돼요. 진짜 이런 수업이 필요해요. 그렇지. 애가 미술 들은 날 학교 가기 싫대요. 정말 뭐 생각하는 거 싫대요. 오늘 뭐 그려오랬대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막 저희 거 정말 그래서 실시간 댓글과 이슈화 해가지고 아이들 그림 너무 재밌어 한다고 막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저도 그날 너무 뿌듯할 정도로 그런데 진짜 아이들 그림 자체가 너무나도 멋져서 네,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아이들의 발상의 전환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어요. 귀여워. 루마니아풍의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에서 요 모티브만 딱 따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갤러리를 가면 마티스 그림 중에 이 부분을 따왔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서 갤러리 나중에 가면 어디서 봤었는데 그렇지. 나는 이렇게 그렸는데 이러면서 아이들이 더 반가워하면서 훨씬 더 재미있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이거 보이세요? 우리는 오릴 생각도 안 하고 구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막 끝에도 붙이고 잘라서 붙이고 얘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악어를 그렸죠. 이렇게 적대기, 막대 사탕. 얘를 5살짜리 아이거든요. 수박줄이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또 연결해서 얘랑 또 융통성 있게 연결해서 달팽이 그렸죠. 무당벌레 그렸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자수네. 같은 모티브, 같은 반 아이들 전혀 다 다른 생각에 어머니들 이제 그림 잘 그리는 거 중요하지 않고 맞아요. 그림에 정말 잘 그리는 건 AI가 이제 더 잘하고 그럼. 영화 이렇게 모작으로 그려내면 훨씬 더 잘하고 작곡해서 1등해서 뽑았더니 AI가 작곡했고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 남들과 다른 발상의 전환이 포인트이고 미래학자들도 늘 얘기하는 건 창의적인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번개 맞았대요. 사탕. 번개 맞은 과일 드린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제목들이 그러니까 뭐 4살, 5살 이런 아이들의 제목 지어봐 그러면 그냥 사탕이요. 관계예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길게 얘기하고 이야기 플룻을 만들고 내 거 막 도슨트 하고 싶어서 저절로 막 번쩍번쩍 요렇게 꿀벌 그렸죠. 꿀벌집이랑 얘를 이렇게 지금 잘라서 수학적인 개념 보이세요? 점점 작아지죠. 도깨비, 하늘, 버섯, 꽃게 엄청나죠. 어른보다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어른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할 것 같은데 막혀 있어서 그럴까요? 온 국민이 얘기하는 달팽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르는 목이야. 제가 부모교육할 때도 실제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 보시면 5살, 6살, 7살 처음 접할 때 5살짜리 아이들 그림이 제일 신선해요. 그림의 완성도는 떨어져도 뭔가 발상이랑 낙서한 것 같지만 5살짜리 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 그림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초등학교 1학년만 가도 벌써 아이들이 틀에 박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7살만 가도 모두 포켓몬 막 이런 것들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체로 아이들이 공룡 그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얘는 고갱을 다룰 때 저희가 요 모티브를 준 거예요. 요 모티브하고 요 모티브. 근데 멀리서 한번 보세요. 설명해드려야 우산. 고갱 그림. 사다리차. 이렇게 잘랐죠. 꽃대, 계단. 낙서한 것 같죠? 털실. 강아지랑 고양이 털실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런 털실과 강아지. 이건 뭐 같으세요? 또 질문이야. 불난 것 같아. 갈대밭에 강아지들 길 잃은 거 아니에요? 오! 완전히 그래도 정말 나름 진짜 창의적인 생각 해주셨는데 폭죽놀이래요. 이게 5살짜리의 아이의 반응인 거죠. 이게 아이들. 요 모티브 우리 고우에서 저희가 요 모티브 이렇게 줬어요. 얘 연결해서 할아버지 얼굴을 그려냈죠. 그런데 제가 얘를 강조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계속 뚱뚱뚱. 이게 저희가 창의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맨날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창의력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의력? 남들과 다른 생각.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는 독창성은 창의력을 끌어내는데 일부분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고, 자, 창의력을 깨우기 위해선 6가지의 창의 코드가 필요해요. 얘 보자마자 달팽이 같아요, 뭐 같아요. 그냥 보고 많이 생각하는 유창성이 필요하고요. 얘랑 전혀 다른데 얘를 합쳐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 융통성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독특하게 표현하는 독창성이 필요하고, 그냥 독창성이 있다라고 해도 걔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이제 또 필요하죠. 굉장히 세밀하게 가다듬고 정교한. 그리고 0, 1, 2세에 제일 많이 이렇게 두각되는 게 아이들이 발달하는 게 민감성이거든요. 뭔가 보고 우리 애기 키울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못 봤던 머리카락 들고 오고 먼지 이렇게 가지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못 봤는 애들이 막 쬐끄만 거 찾아가지고 오는 이런 민감성이 그때 많이 발달하긴 하는데 요 시기에 맞는 민감성에 또 다른 이제 요 나이에 맞춰 민감성이 깨워지고 이 5가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민교성이 다 있는데 뭔가 딱 갖다 놔고 난 못해요. 안 되잖아요. 뭐를 갖다 놔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길포드가 말한 길포드의 창의성 이론의 5가지와 문제 해결력. 초등학교에서도 계속 문제 해결력을 계속 얘기하죠. 수학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난이도를 해놓고 발문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단계에서는 유창성으로 예를 들면 뭐 같아요. 2단계 유창성으로 가면 30초 줄 거야. 그럼 30초 10개 생각하는 아이랑 100개 생각하는 아이가 다르죠. 이렇게 약간의 디렉션의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유창성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뭐 만들고 싶어? 뭐요? 나중에 보여줘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 이렇게 창의 코드의 단계별로 난이도가 있어서 우리가 화가를 봤을 때 뭐 어려운 그림을 그리고 쉬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림 어쨌든 매개체로 우리가 감성을 자극하고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아이들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낸 다음에 나만의 것을 재창조할 수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발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더하다가 있어요. 더하다가 이렇게 발상을 해오고 났는데 아이들이랑 고우를 하고 나면 고우는 별빛과 하늘을 좋아하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막 야광 스티커로 꾸며서 붙이고 놀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구체물로 만들어서 소원 빌고자 또 다른 이제 또 미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만의 너무 소중한 등불이 되면서 나도 희망적인 뭘 할 거야 막 이런 느낌. 예를 들면 마티스다 그러면 마티스가 좋아했던 이런 컷아웃 기법을 착안해서 아예 마티스에 도안 아이들만의 도안 색종이를 도안 컷아웃의 이런 느낌들로 여기에
이제 조금 또 깊이 들어가면 마티스가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마지막 유작인 게 있어요. 인테리어 해놓고 스테인드 글라스한 성당 요거를 창안에서 저희 이제 아이들과 만들기를 하면서 또 창작물을 또 끌어내는 건데 이 아이들이 허덕기법으로 막 꾸미고 나면 이런 식의 형태로 빛나잖아요. 후 불면 풍선처럼 빛나거든요. 이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또 다른 재미에 너무나도 열광해주고 너무 재밌어하는 이런 이제 더하다. 막 접해 깨워, 더해. 그리고 나면 아이들 소중한 이런 이제 작품들을 요 안에 넣어놓고 또 다른 띠부띠부 모으듯이 고갱했어, 고갱했지, 막 이래서 얘 모으는데 너무 재밌어요. 요렇게 이제 풀 패키지로 아이들이 하나하나 모으는 재미, 또 알아가는 재미, 나만의 거, 절대 버릴 수 없는 포트폴리오가 되죠. 저희가 면접 보고 할 때도 요즘에 이제 포트폴리오 가져오세요. 근데 아이들이 나름 나의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이런 포트폴리오 절대 요즘 미술 작품이나 뭐 이런 것도 엄마들이 막 가지고 오면 버리기도 아깝고 안 버리자니 지저분하고 애들이 버릴 거 버리면 또 울 것 같고 그래서 몰래 또 버리고 막 이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절대 버릴 수 없는 이런 이제 아이들의 생각들이라서 어머님들이 정말 보물처럼 안고 계시죠. 그렇게 더하다가 화가별로 때로는 고갱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색깔들과 좀 다른 색깔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네온펜, 이런 네온 사인펜, 형광펜, 색연필로 이렇게 뭔가 저금통을 만든다거나 몬드리안을 다룰 때는 미니 캔버스에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이제 수학의 구도의 느낌이죠. 모네는 빛에 따라서 막 구도, 시간과 계절에 따라 빛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들을 연작을 많이 그린 화가잖아요. 거기에 빛에 우리가 이제 빛에 물에 넣었더니 이거 보이고 안 보이고 과학적인 느낌 이런 이제 키트. 이게 미술인데 미술 기법도 아니고 이렇게 뻔한 만들기 키트가 아니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죠. 한국 화가를 다룰 때 자연과 하나 돼서 자연 프레임을 봐가면서 아이들과 또 이렇게 또 볼 때 뭐 이런 느낌들로 아이들과 만들기 더하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들, 미래 사회에 아이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창의력, 이제 앞서 다 말씀드린 거죠. 비판적인 정보를 그대로. 이제 챗GPT가 사실은 정보를 주긴 주는데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 보고 이거 다르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이게 옳고 그름을 또 판단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잘 다져줘야겠죠.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융합적인 사고 예술, 과학, 기술, 인문 이런 다양한 분야를 엮어서 이제 융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고 그걸 나 스스로 메타인지를 길러야겠죠.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시고 계속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메타인지가 이렇게 보시면 별게 아닌 거죠. 사실 IQ 높은 아이들보다 메타인지를 이렇게 깨운 아이들,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이 IQ 높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를 모니터링하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죠. 이제 수학 예를 들면 내가 1부터 10까지 알아야지는 목표이지. 내가 7까지밖에 모르는데 3을 더 알아서 10까지 알아야 되는 내가 3을 더 알기 위해 나 모르잖아. 나를 모니터링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계획하고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하는 능력을 메타인지, 나를 모니터링하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3단계가 필요하대요. 예, 우리가 이제 유아기 때 아이들이 막 얘를 깨우려면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또 문제 내고 답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아이들이 계속 스스로 생각을 깨워요. 막 발상하고 내가 생각한 거 말하고 답하고 그리고 구조화해. 이 3단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얘가 잘 발달이 되면서 메타인지가 저절로 나를 이제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삶도 계획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정말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깨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를 지식보다는 생각하는 힘, 속도보다는 정말 창조의 힘,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능력, 나만 잘났다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되고 협업하는 협동의 능력, 혼자보다 함께하는 능력이 미래 사회의 열쇠가 될 거라고 늘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미래학자들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니갤러리는 언제나 눈에 띄고 매력적이고 꼭 필요한 아이들이 되어라. 선생님이 되세요. 엄마가 되자, 내가 되자. 라고 하는 뜻의
애니갤러리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쑥스럽습니다. 네. 정말 할 얘기들이 많아서 막 말이 빨라졌는데 다음에 또 기회 주시면 또 다르게 또 재미로 잘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죠? 네. 예. 그러니까 되게 빠져서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저도요. 이제 좀 감 오세요? 네, 뭐 미디어 아트도 직접 보여주시고 이런 뭐 정말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키트들도 보여주시니까 되게 확 와닿았었고 또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보면서 진짜 와 아이들이지만은 진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모든 프로그램은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한테 어떻게 접목을 시켜줄까 이런 생각을 또 하는데 또 우리 세디 원장님, 세디 대표님이 이제 보시면서 이거를 아이들하고 영어로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것들도 하면 그러니까 또 단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그 시험 중에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묘사를 하는 것들의 소통 능력을 많이 봐요. 그래요? 뭐 처음에는 단순하게 뭐 자기가 그 그림을 보고선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 어휘들을 측정을 하는데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른들은 예를 들어 아까 마티즈 그림을 예로 들었을 때 뭐 정말 뭐 4명이 있다. 뭐 남자 둘, 여자 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건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신기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뭐 슬퍼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가 슬퍼 보인대요. 그래서 강아지가 어떻게 슬퍼 보이는 거지? 그러면 뭐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만의 생각인데 지금 명화는 그런 깊이가 되게 깊을 수 있고 또 상상력도 되게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는 그냥 어떤 그림책들의 그림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인스타 볼 때랑 그다음에 이제 한두 번 또 설명해 주시는 거랑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또 들으니까 되게 이제 우리 뭐라 그럴까? 약간 삶이 고급져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왜 이 명화를 보면 저도 되게 이게 저희가 시간도 늦었고 사실 저희도 이제 월요일이고 대표님은 또 대구에서 오셨고 저도 정말 아침부터 진짜 지금 한 14시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지친 시각이잖아요. 근데 명화를 보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감성적으로 되게 충만해지는 그 왜 그런 거예요? 명화가 특별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미지를 볼 때 저 예를 들어 저기 지도가 있는데 지도도 그림이잖아요. 근데 왜 명화는 좀 이렇게 깊이가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식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 화가들의 인생들이 담기면서 뭔가 이렇게 보여진 이런 그림들이 자연 그림, 색감 막 이런 것들에 아마 이렇게 쑥 빠져들거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 고흐 두 가지 그림을 아까 비교해 주시면서도 굉장히 좀 동감을 했고 저는 사실 그런 배경 지식을 알진 못했어요. 고흐가 어떨 때 이 그림을 그렸고 어떨 때가 그냥 되게 화려하다? 되게 뭔가 변화가 많아 보이는 그림과 되게 잔잔한데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그림과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달라요. 느껴지는 다르죠. 게. 전 뭘 느꼈는지 알아요? 어떤 거요? 물어보시는 것마다 맞춰야지. 전부 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데 아니, 저는 계속 답을 구하고 있는 거야. 서사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학 선생님이구나. 그러니까 모기향이야, 달팽이야. 물어보시기만 하면 내가 다 맞춰야지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승부욕이
승부욕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나 왜 2개밖에 말 못했지 막 이런 거. 근데 아이들은 또 너무 만약에 우리 셋 중에서 이걸 맞춘 정답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셋 중에서 정답을 빨리 말하거나 한 명만 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 다 달팽이라고 얘기했어도 대표님이 달팽이를 먼저 있으면 저는 나는 놓쳤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다른 거를 얘기하면은 우리 그렇죠. 친구가 위인인 거야.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되게. 그거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이거잖아요. 정답을 맞춰야지. 또 저도 그렇게 저 교육을 완전 시키는데. 계속 승부욕이 근데 불타오르는 사실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에 그 3학년짜리 어떤 아이가 저희 프로그램 하는 아이가 엄마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도대체 가라는 학원은 가기 싫다고 하고 얘는 안 빠진다고 하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재밌어? 라고 했더니 나를 좀 끌어내나 보다. 오픈 얘기예요. 나 잘 그리지 않아도 되고 정답 안 맞춰도 되고 그렇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아이한테. 힐링. 맞아요. 힐링도 되면서 내가 정답 없이 내 생각들을 막 그렸는데 이게 사실은 10년, 20년 후에 그 배상민 교수님처럼 어마어마한 가치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정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뭐 그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 그림은 너만의 작품일 거야. 화가들 너만의 작품으로 너무 멋져. 넌 어쩜 이런 좋은 생각을 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렸어? 어떻게 그렸어가 진짜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 욕구가 강한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얘기하지? 또 거기서 다르게 얘기하는 게 일증이야? 그럼 다르게 얘기하지.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칭찬 하나 받으려고 계속 이제 이게 답을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지. 어디서 무슨 반복이든 잘할 상이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정말 사명감이 또 생기고 또 있는데 선생님들이 얘는 마티스 작품이고 자 이거 제목 뭐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우리 그냥 관찰자로 지켜봐주고 아이들이 뭔가 그렸을 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엄마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정말 못했는데, 너니까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냥 지켜만 봐주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하고, 생각할 힘을 기르고 있는데, 여기다가, 햇님 그리라고 했지. 색깔, 산 다, 민색이야. 왜 이렇게 하면. 저 너무 찔려요. 저 미술학원 갔는데 저희 아이가 저번 시간에 세계 미술대전 출품작을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미술학원에서 완성했는데 엄마 나 에펠탑을 해서 이렇게 도로를 산이라 그랬는데 보자마자 너 이거 생각해봐. 너 여기 지금 이 초록색이라 지금 검정 물감 여기 썼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초록색 이렇게 까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씻으라고 엄마 얘기했지. 그리고 너 이거 귀찮아서 그런가 봐. 일장 연설. 갑자기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러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이가 그래서 뭐든 이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심지어 미니어처를 만드는데 엄마 된장찌개 이러면서 보여줬어요. 근데 된장찌개에 지금 된장이 지금 두부가 왜 하얀색이 왜 콩은 어디 있어 콩? 그러니까 이제 저도 미술조차도 저는 미술을 너는 봐봐 엄마는 미술을 너 이렇게 힐링하라고 미술도 보내주는데 근데 된장찌개가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몰랐던 저의 그러니까 모습이었던 거죠. 계속 주입식이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나는 미술학원도 보내주는 엄마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니었던 거 측면이 있네요. 저도 지금 막 반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해. 지켜만 바라주고 그게 그래서 어려워요, 개입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개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엄마는 개입을 자꾸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도 손 씻고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서 뭐 했어? 친구들이랑 싸웠어? 안 싸웠어? 이게 아니라. 맞아요. 진짜 모든 걸 다 녹여주는 그냥 딱 첫 얼굴 딱 봤을 때는 누구누구야. 오늘 하루 종일 엄마 너 학교 가 있는데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이제 스르르. 그렇게 하면. 딱 보자마자 나중에 이제 얘기할지언정. 나중에 숙제는 했어?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나중에 물어볼지언정 딱 갔다 와서는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거 어떻게? 그쵸. 저 오늘 책가방 이렇게 끌어다가 알림장 3개 썼어 안 썼어?
엄마 세 개 쓰라 그랬지. 시켰어? 됐어. 통과. 근데 우리 아들은 30분 뒤쯤 고생했네. 다 확인한다. 진짜 반성합니다. 우리가 네. 공부한다.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네. 인지를 하지 못하면 사실 다 커버렸으니 그러니까 오늘 엘리갤러리 대표님께서 인지를 해주신 거지 그냥 모르죠. 그렇죠. 일상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고 엄마들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정말 너무나도 인생이 우리 살아봐서 길잖아요. 길고 아이들이 늦돼서 늦게 단지 어쨌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닫아버리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얘만이라도 아이들만의 생각들을 펼쳐서 막 얘기하면 정말 멋진 생각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찌됐든 뭐 영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거에는 조금 더 수렴적인 사고들이 필요하니까 약간의 규칙과 뭐가 필요해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조금 발산할 수 있게 풀어주면 이제 뭔가 조금 덜 친하면 될 것 같아. 자식하고도 덜 친하면은 뭐 했어 막 집착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쯤은 정말 정답이 없이 이 아이의 생각을 들을 그렇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 오늘도 어머님 아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영어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한참 이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우리도. 들을 준비가 돼 있나? 진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반성을 진짜 하네요. 우리말만 많이 하죠. 이게 그 뭐라 시간에 그랬지? 사다리예요. 몇 개야? 이제 막 이런데 그러지 않고 진짜 모든 정답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 진짜 교육의 핵심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 명화 진짜 아까 몇십 개라 그랬죠? 정말 이 책 한 권에도 30점 이상의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이 그림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 찾아야지 뭐 이런 전혀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보기만 해도. 펼쳐보면 아까 보시면서 정말 특이한 꽃들이다. 이게 마티스의 꽃이잖아요. 얘도 꽃잔치 꽃손님으로 어떨 때는 모네 그림, 어떨 때는 추상적인 마티스의 꽃,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우의 해바라기, 고갱의 해바라기, 한국화가 이런 얘만 봐도 막 찬란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얘도 고우가 정말 희망이 없고 너무 힘들 때 그린 작품이기는 해도 딱 보면 희망적인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죽음을 넘어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느낌, 뭔가 이제 그림 속에서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들지만 이제 막 희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이런 에너지로 발산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는 또 다른 차분함, 안정감, 그리고 예쁨, 또 얘를 봤을 때는 또 와, 막 이런 또 역동적인 느낌의 또 다른 느낌, 막 이런 것들이 전체 들잖아요. 연령에 다 해당될 것 같아. 네, 맞아요. 제가 볼 때. 어르신도 해당되고, 저희 또 보면 우리 어른대로 또 힐링이 그렇죠.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래서 그 연령에 맞게 그때 바라보는 우리가 동화책을 읽을 때도 한 번 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똑같은 동화책 수십 번 가져오잖아요. 또 가지고 이제 다른 것 좀 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얘를 가지고 올 때마다 다른 걸 보거든요. 이러니까 여러 번 계속 보면서 자동차에 꽂혀있는 아이가 때로 어떨 때는 이 자동차 저 자동차 하다가 저거 어떻게 만들지, 배기가스 어떻게 이렇게 공룡에 이거 관심 있고 이거 관심 있고 맨날 공룡 얘기만 해 하다가 쥐라기가 나오고 이러시는 뭐 지질 배우고 뭐 이런 이제 역사 막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이렇게 파고 깊이 관심 있는 거에 쭉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으면 안 되는 거야. 또 공룡책이야가 아니라 또 오늘 공룡 또 다른 거 발견했어?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쉽지 않아. 또 가져왔어? 몇 번까지 가져올 거야? 몇 번까지? 아유, 진짜 못 살겠다, 내가. 환장해요, 막 이러면서. 어른들도 적어도 책 한 권 똑같은 책을 3번은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다른 나 자신, 그러니까. 그리고 제 작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 생각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제가 스며드는 걸 얼마나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티스는 저렇게, 마티스는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고우는 이런 게 이건 고우 거, 이건 어떤 기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뭐 수많은 300~400점의 작품들이 저희가 막 다루고 있지만 어느 날 보니까
제목이 이제 모르는데 저 모네 그림 같다 이러고 모네 그림이에요. 그리고 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또 재밌고 또 재밌고 진짜 전혀 다른 화풍인데도 불구하고 저건 왠지 마티스 그림일 것 같다. 그러니까 안 알려진 그림들도 많잖아요. 보면서 그쵸? 새롭지. 와, 막 이런 느낌이 저도 정말 지금까지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명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저런 작품은 또 다른 해석이 또 다른 느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하고 저 사람이 뭐 그래서 저거 만든 거구나.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어쩔 수 없나 봐. 또 가시는 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속성으로 이 수업을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만 하고 못 살겠다 진짜. 아니 근데 그거를 속성이든 아니든 접하지 못한 분들한테 뭔가 이런 그림 이런 느낌 너무 쉬워요. 네. 느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막 그 두껍게 생긴 그 그림책을 보는 거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 하고. 그 이제 두꺼워서 시대적인 배경하고 그냥 뭐 그 화가에 대한 설명만 있고 그런 이제 뭐 이런 일대기만 있고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접하면서 나중에 알고 싶은 더 궁금해지는 거야. 궁금하면 요 다음은 뭐지? 예, 진짜 그러니까. 그냥 내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거가 어떤 그림 그렸어? 쫙 나와요. 이거 제일 희망적이다 그림 그리고 이렇게 쫙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챗GPT가 다 알려줄 거고 그냥 우리의 그러니까 감성을 진짜 접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깨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딱 이렇게 더해지는 그리고 더 알고 싶으면 챗GPT예요.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걔가 할 수 있지만 이 여정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꼭 이렇게 담아가야 되는 부분. 네, 이게 그나마도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덜 따라올 수 있는 부분 따라온다라고는 하지만 챗GPT는 정량적인 거 그냥 논리적인 거 그리고 그냥 뭔가 이제 데이터적인 거 추론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얘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창작하고 얘를 가지고 그처럼 비슷하게는 그릴 수 있어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는 예시만 줄 뿐이 정말 내 감정을 읽을 수 없거든요. 그나마 감정이 따라와지는 비슷한 게 나온다라고 하지만 정말 언젠가는 이렇게 정말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적인 로봇이 나온다라고 해도 덜 따라올 수 있는 그렇죠. 센스, 감각 이런 것들은 로봇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 아까 맨 마지막 애니 갤러리 뜻 있잖아요. 전 사실 그거 처음에 뭐 영어 이름이 애니신가요? 아니면 뭐 애니타임 애니갤러리인가? 진짜 그렇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괜히 이제 뭐 발언하지 말자 이랬는데 마지막에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진짜 그 어필링하고 뭐 노터볼 뭐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진짜 그게 진짜 로봇과 정말 우리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진짜 가져야 될 인재상?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로봇과의 이 AI와의 경쟁 또 아니면 그 위에서 진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진짜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거 진짜 명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니코지만 애니라는 말이 딱 이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진짜 영재미시라 다르죠. 하나도 안 떠올라. 그래서 애니타임 언제든인가 막 이러면서 애니타임 진짜 애니띵? 아니면 선생님 이름이 혹시 애니? 하이 애니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뜻이 있어서 그게 딱 만약에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 한 선생님은 그게 되게 항상 기억에 날 것 같아요. 애니코, 애니갤러리 하면은 영어로 한번 풀어주세요. 아이들 우리 대표님이 풀어주셔야죠. 아니, 영어로 풀어주세요. 네네. 근데 너무 좋은 수업이 맞아요. 네. 저는 처음에 맞아요. 인스타에서도 야 이런 수업을 어떻게 제 마음은 생각을 오늘 하셨지? 이거예요. 평안한 사리사이나 처음부터 끝까지는 회장님이 부르시고 저는 앞쪽만 살짝 너무 힐링된다. 너무 맞아요. 좋아요. 아니 사실 우리 대표님이 우리 저랑 대표님의 이제 인연을 항상 여기 이제 애니갤러리 대표님 나오시기 전에도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의 이제 이영미 대표님과 이제 회장님이 항상 이제 저의 머릿속의 모습은 항상 아이들이 여기도 지금 그림이 엄청 많이 보시면 걸려 있거든요. 이제 조금 너무 우리
우리가 이제 사람 많아지니까 떼기도 했는데 항상 그 그림을 되게 이제 그리고 싶어 하시지만 항상 이제 일에 쫓기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이제 대표님의 어떤 관심사 그런 사랑의 그런 그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진짜 아이들 교육에까지 이렇게 미치는 거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진짜 사실 이제 제가 들을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한테 빨리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이거 이제 안고 마음을 다지고 그렇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진짜 이 마치즈 그림부터 정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진짜 무궁무진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문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은 연락 주시면은 어디다 연락드려야 돼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모든 수업은 저를 통하여서 아니 한때 또 이영희 대표님 여기 이젤 딱 항상 펴놓으시고 항상 이렇게 붓이 착 꼭 차 있었는데 어느새 이젤은 갔어요. 그러니까 워낙 바쁘시니까 네 그랬는데 이 미술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또 행복 이제 수학을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해서 또 배울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진짜 너무 벅차고 이제 좀 힐링이 많이 됐으면 사실 너무 피곤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힘이 없으셨어 오늘. 아니, 나는 대구도 안 갔다 왔는데 그러지. 저는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수, 목, 금, 토, 일, 월. 예. 근데 대표님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안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9시, 밤 9시 반에 갔다가 이제 3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부산역에.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7시간 보통 가는데 6시간 만에 주파를 한 거예요. 늘 100km로 쭉 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부산이, 그러니까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목요일 밤이니까 금요일이 된 거잖아요. 3시 반이면. 근데 그때 느꼈어요. 제가 당연히 평일이니까 방이 있을 줄 알았어요. 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돌았어요. 그 주변을. 방이 없어요. 어버이날 아니에요. 그냥 방이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방이 없을 거란 생각은 아예 못했죠. 못하시고 가서 저는 평일인데, 그러니까 예약 체질이 아니잖아요. 다 아날로그.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정말 당황하셨겠다. 네.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을 헤매다가 하여튼 겨우겨우 하나 잡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쓰러지셨겠다. 도착하시고. 이제는 생각하는 게 절대 방은 예약하는 거구나. 이제 생각하고 네. 올라올 때도 너무 피곤하면 저는 그냥 쉬다 올라와요. 그래서 어제 부산 교육 5시간 이제 풀로 하고 너무 재밌게 이제 또 잘 들어주셔서 그러니까 언제 아프냐면 수업할 때는 안 아파요. 그 기운이 어디서 나는지 5시간 내내 서 있었거든요. 안 아파. 원장님들하고 만나고 이제 질문 받고 같이 이럴 때 안 아파. 딱 끝나면 그때서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여기다가 다 쏟은 다음에 그러니까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밥 먹고 이제 7시 반 이렇게 8시에 출발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갈 때는 논스톱, 올 때는 논스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 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발, 천천히 해가지고 12시 정도에 이제 밥 먹고 왔더니,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5시에 도착할 줄 알았더니 또 6시 반.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혔어.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너무 힐링이 돼요. 하나도 안 피곤해. 덕분이에요. 지금요? 대표님. 예. 다행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쉼이라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힐링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기들한테도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채워지는 부분이, 비워내는 것도 쉼인데,
좋은 걸로 채우는 게 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너무 좋은데 또 이거를 좀 알고서 또 이제 또 전시장을 가고 이렇게 하면은 아 저거는 약간 모작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누구 걸 계속 카피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 것처럼 나왔나? 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하여튼 네. 너무 좋죠. 네. 네. 와. 네,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데 힐링을 위해서. 네. 예, 하여튼 또 시간 마련해서 네. 다음번에는 또 그러니까 김진 대표님도 2탄 하셨거든요. 네, 네. 뭐 3탄까지 하셔도 괜찮으시니까 아, 네. 시간 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워낙 바쁘세요. 한 하고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훨씬 더 재밌긴 해요. 근데 제가 골고루 오늘 전반적인 개요 설명드리려고 이제 살짝 짚었는데. 다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다음번에도 이제 저희 이제 힐링의 시간 갖기 위해서 2탄, 3탄 또 이제 시간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야 되니까 또 시간 되신다 그러면 2탄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시간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맞을 때 또 이렇게 같이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그 말씀드리는데 애기들이 다 컸다는 게 믿어지세요? 아니요. 그렇죠. 네, 네. 저는 다 컸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까 깜짝 놀랐어요. 23살, 저는 지금 가만히 계시는 아니 안 놀란 척을 하는 거죠. 이제 화면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네. 동아혜 씨요. 사실 아직 5살이 있다 그래도 믿을 거. 와, 다음번에 밥 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